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저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하락, 2%가량의 하락을 만들면서 10만 1,00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죠. 주주분들께서 조금 고민이 되신 부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경합 상태에서 약간 밀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도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5일선과 21선 동시에 지지받으면서 자, 월요일부터 약간만 들어 올려도 어떻게 골든 크로스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아주 좋은 상승세 타고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지금 삼성전자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는지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시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던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연준에서 다시 한번 조금 입장을 바꾸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85%가량, 90%까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 JP모간 같은 경우 원래 동결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더 점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FOMC 발표가 결국엔 아주 강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증시가 악화되는 부분들은 모두 조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좀 밀렸습니다. 밀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밀린 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에서 너무 코스피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코스닥에 투자를 시키는 요런 좀 법안들을 지금 제정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코스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일 크리티컬했던 게 누구다? 삼성전자. 오늘 좀 들어 올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크로스 일어나면서 좋은 상승세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조금 외부적인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누가 이기든 하이닉스의 승리다. 구글에도 HBM 최대 공급자 등극했다. 사실상 지금도 SK한테 약간 밀렸죠. HBM 지금 시장에서 약간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제대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공장들도 평택 3공장, 4공장 같은 경우 지금부터 HBM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세웠었죠, 공장 하나를. 거기서도 이제 HBM 생산 라인 장착시키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거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었는데, 구글에서 이번에 TPU 성능 인정받으면서 HBM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죠. 엔비디아가 약간 눌렸다, 엔비디아 독점 체제가 아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한테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멘텀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 엔비디아한테도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먼저 공급을 시작하면서 HBM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졌었죠, 삼성전자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뉴스 뜨자마자 현재 10만 전자를 뚫어내는 그런 쾌거를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주가가 눌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멘텀이 그대로고 이전과 같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근데 주가는 눌리고 있고,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도 현재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 기회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 박스, 좀 박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요 박스권에서 우리가 기회 잡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는 뭐다, 여러분들? 믿고 버티시는 분들이 승자가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이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88,000원 도달할 때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때 어떻게 됐었냐? 파운드리는 맨날 2조 적자다, 3조 적자다, 이런 소리 나오고, HBM도 이번처럼 SK하이닉스한테 선두권 빼앗기면서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오만전자에서 저점 높여가면서 천천히 상승을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테슬라랑 파운드리 계약했다, 애플이랑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들리자마자 상승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 구간, 박스 구간 거쳐가다가 무슨 소식? HBM 퀄테스트 통과,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 들리자마자 미친 듯이 쏘아 올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HBM 팀에 대해서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태스크포스 팀이었어요. 임시 조직이었는데 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좀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신규 부사장도 들어오고 AI, HBM에 대해서 조금 박사 학위를 달고 계신 분들이 좀 사장진을 임원진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HBM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지금 분명해지고 있는데 임시 조직에서 이번에 D램 산하 설계팀으로 들어갔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HBM은 요 콜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팀이었다. 테스트 과정이었고 양산을 시작하긴 했지만 명확한 체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공장에서도 사실 HBM보다는 그냥 반도체 공장에서 어떻게 라인 굴려가지고 HBM을 생산하던 중이었는데 확실한 체계가 생겼고 공장도 HBM 라인을 제대로 장착을 시키면서 이제부터 양산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TPU 좋습니다. 뭐 GPU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엔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요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죽지 않았다는 거. 요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에 밀렸네, 뭐 저기에 밀렸네, 얘네가 더 좋네 이런 거 지금 다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HBM을 생산하는 요 모멘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가 미친 듯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요 상황에서 누구 걸 먼저 받고 누구 걸 나중에 받고 얘네랑 계약을 안 하고 얘네 것만 받고 이런 게 사실상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얘네가 먼저 계약을 했다, 쟤네가 나중에 계약을 했다, 삼성전자가 뭐 뒤쳐졌다,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요. 결국에는 이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 공급만 하면은 되는 상황이다. 공급만 하면 다 팔리는데 지금 공장 늘리고 있잖아요. 라인 늘리고 있잖아요. 장비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량을 높여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생산량으로 인해서 잉여자원이 남지 않는다고요. 악성 재고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산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율을 잡기만 하면 된다.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한 게 뭐? 태스크포스를 정식 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제대로 지원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호재성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11만원에서 누르던 외부적인 요인 뭐 AI 버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 자, AI 버블 같은 경우 완전히 때려 맞았다, 그죠? 닷컴 버블이랑 막 비교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이때랑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현재는 제대로 수익이 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AI 버블 같은 경우 종식이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점쳐주면서 이 부분도 종식이 됐다, 그죠? 그럼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내부적으로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요 SK 하이닉스가 TPU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요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럼 삼성전자는 주가가 내려가겠네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기관들도 약간 겁을 먹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 들어왔고 기관들 들어왔죠. 외인들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거고 결국 이 약간의 충격은 SK 하이닉스가 선두권을 잡았다라는 소식에 어느 정도의 실망 매물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여러분들 결국 HBM 시장이 증폭을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공급을 막고 있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는 이러니 저러니 SK가 뭐 낫니 예전에도 뭐 삼성전자 밀렸니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오늘 삼성전자 들어와서 내일 삼성전자에서 나가려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HBM 시장은 길게 봐야 된다고요. AI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지금 당장 주가가 약간 빠졌다 약간 올랐다 요게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삼성전자를 길게 보기 위해서 투자를 대부분 이어나가실 거고,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뚜껑 까보니까 엉망이었어요. 엉망. 파운드리 뭐 이제 뭐 TSMC 잡는다, 뭐 대만이랑 어쩌고 저쩌고 막 띄워줬는데, 뚜껑 까보니까 맨날 적자. HBM도 뭐 이제 뭐 챗 GPT 봐라, 이제 AI 시대다, HBM밖에 답이 없다, 근데 SK한테 뺏겼다, 콜 테스트 통과된 데가 없다, 쭉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실망감이 묻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이 이후에 조정이 찾아오든 실망 매물이 떨어지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망 매물이겠죠. 조정이 찾아왔다가 다시 이 기대감에 걸맞는 실적이 나왔을 때,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을 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자, 이때 기대감, 그 다음 실망 매물, 그리고 테슬라,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와 계약을 하면서 실적으로 올랐다. 그럼 이때까지 충족을 시켰던 매물들은 끝난 겁니다. 자, 이땐 끝난 거예요. 자, 요때 기대감은 이때 끝난 거고, 지금 새로운 기대감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지금 현재 기대감은 결국 HBM 시장이 너무나도 비대해지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을 하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의 수율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의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파동 이후로 꺾이는 부분이 아니라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 강하게 나오는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리 주주분들께서 여기서 매도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저는 차라리 지금 기술적 지표를 조금 봤을 때 골든크로스 제대로 지지받으면서 멈췄기 때문에 신규 진입까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 월요일 주말간 어떤 이슈들이 터지냐, 그리고 이 이슈들이 조금 악의적이라든지 아니면 편집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주말간 발생하는 이슈들이 곧바로 반영이 되면서 충분히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때 이슈는 뭐? 자, 구글과 엔비디아의 주가겠죠, 결국엔.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고, 브리핑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으신데, 외인들 나갔다, 뭐 멜리린치, JP모간 서울, 골드만삭스 나갔다, 뭐 이걸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자, JP모간 서울 오늘 계속 나가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막 반복을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쭉 들어왔다가 갑자기 뭉탱이로 던지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다. 요 부분에서 부딪혔던 부분이 어디냐? 5일선과 21선 제대로 지지를 잡아주면서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당장 조금만 들어 올려줘도 기술적으로 아주 이쁜 지표들이 완성이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 반격의 모먼트,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월요일부터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들,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들 해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금리나 그리고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다 많지만 삼성전자 결국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걱정은 되시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눌릴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매수 들어가고 있어요. 눌릴 때마다 매수 들어가고 지금 뭐 10만 전자다, 12만 전자다, 15만 전자다 말은 많지만 우상향 계속해서 그려가면서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고 우린 요 기회에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때 눌리는 기회에 잡아놓고 들어 올리면서 정고점 한번 부딪힐 거고,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건데 이때 매도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때 움직임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에서 한번 부딪히는 움직임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이때 매도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눌릴 때 매수 진행 후에 들어 올릴 때 매도 진행하면 되는 좀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 내 돈이다 보니까 내 계좌다 보니까 요것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 영상이라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결국 지금 바뀐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바뀐 건 없다. HBM 시장 여전히 잘 돌아갈 거고 삼성전자는 이 HBM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나갈 테니까 달려나가는 만큼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매출이 발생하면 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삼성전자 화이팅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